지난 시간에는 흑인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것을 통해 현재 마블 코믹스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마일즈 모랄레스가 2대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스파이더맨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특히 스파이더맨의 죽음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2대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탄생하고 피터 파커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피터 파커가 죽기 11개월 전 노먼 오스본은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얻기 위해 마커스 박사와 방사능 거미를 실험하고 있었고, 얼마 후 피터 파커에게 초능력을 준 오즈 화학식을 드디어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노먼 오스본이 쉴드에게 체포되면서 그가 그린 고블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그의 실험실은 버려지는데요. 마일즈 모랄레스의 삼촌이자 프라울러라는 이름으로 범죄 활동을 하고 있던 에런 데이비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버려진 오스본 인더스트리스에 침입해 숨겨져 있던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오즈 화학식으로 강화된 42번 거미가 그의 가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한편 아프리카계 미국인 제퍼슨 데이비스와 푸에르토리코인 리오 모랄레스 사이에서 태어난 마일즈 모랄레스는 비교적 부족함이 없는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구열이 높은 부모님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꽤 잘했던 마일즈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받으며 명문학교 브루클린 비전 아카데미 추첨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42번이 호명되면서 마일즈가 당첨되자 그의 부모님들은 뛰듯이 기뻐하는데요. 애초에 명문학교에 관심이 없었던 마일즈는 탈락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마일즈는 평소 자신을 이해해주고 잘 놀아주는 에런 데이비스 삼촌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으며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요. 그 순간 가방에 숨어있던 42번 거미가 마일즈를 물면서 그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마일즈는 아버지와 삼촌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다투기 시작하자 너무 반듯하게만 자라길 바라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거리를 뛰쳐나오는데요. 아버지를 피해 도망치고 있던 마일즈는 자신의 몸이 점점 투명하게 변하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스피드와 점프력, 청력, 시각 등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자 마일즈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구석에 숨는데요. 얼마 후 불량배가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힘마저 크게 향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마일즈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 강케리를 찾아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강케가 그의 말을 무시하며 시큰둥하게 대하자 마일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고, 그것을 본 강케는 그의 능력이 스파이더맨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히어로가 되어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애초에 평범한 삶을 원했던 마일즈는 그의 말을 애써 외면한 채 다시 평범한 생활을 그리워하죠. 한편 강케 집에 도착한 제퍼슨 데이비스는 아들과 오래간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어렸을 때 에런 데이비스와 남의 물건을 종종 훔치며 살아왔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직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살아가는 에런 데이비스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무척 걱정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에런 데이비스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성실하게 공부할 것을 부탁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휴먼토치와 아이스맨이 날아가자 마일즈는 감탄을 내뱉었고, 제퍼슨 데이비스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돌연변이들은 모두 도시를 떠나야 된다면서 그들을 달궈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일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자신의 초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강케가 스파이더맨이 거미에게 물리면서 초능력을 얻었다는 기사를 보여주자 마일즈는 시범삼아 벽을 기어오르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어렵지 않게 천장까지 올라갔고, 마일즈는 스스로의 능력을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강케는 직접 마일즈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며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능력보다 평범한 삶을 원했던 마일즈는 이 능력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그것을 보고 있던 강케는 거미를 가지고 있던 에런 데이비스와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죠. 그러자 마일즈는 아버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강케와 삼촌을 찾아가지만 텅 빈 아파트를 발견하고 허탈해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순간 사이렌이 울리자 마일즈는 본능적으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소방관들이 더 이상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자 마일즈는 강케의 응원을 받으며 건물로 뛰어오르죠. 그리고 마일즈는 건물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구하기 시작했고, 강케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일즈는 모든 사람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진짜 스파이더맨에게 맡겨야 된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자 강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면서 그를 다독거리죠. 그 후로 2달 동안 강케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브루클린 비전 아카데미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마일즈는 어느 날 밤 체육관에 모이라는 교사들의 호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로부터 스파이더맨과 악당들의 싸움으로 이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스파이더맨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를 도울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직감한 마일즈는 강케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곧바로 스파이더맨이 싸우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마일즈는 스파이더맨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곧이어 2대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는데요. 스파이더맨의 죽음은 마일즈가 2대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토리는 본 세계관처럼 스파이더맨이 영원히 전이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더맨을 스파이더맨답게 죽인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쉐이드에게 체포되면서 트리스켈리온에 수감되어 있던 노먼 오스본은 그린 고블린이 되어 감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난동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시니스터 식스와 악당들이 풀려나고 그들의 탈출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한편 스파이더맨은 시니스터 식스가 주변을 무참하게 파괴하며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을 따라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얼티미츠를 대표하는 캡틴 아메리카와 어벤져스를 대표하는 닉 퓨리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닉 퓨리와 일하고 있던 퍼니셔가 그들의 싸움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를 총으로 조준하고 있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은 퍼니셔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곧바로 캡틴 아메리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립니다. 그 결과 퍼니셔의 총이 발사되면서 스파이더맨은 치명상을 입는데요. 지금도 시니스터 식스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면서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은 할 수 없이 간단한 치료만 하고 다시 그들을 추격하죠. 한편 스파이더맨의 집에 도착한 시니스터 식스는 때마침 그곳에 있던 휴먼 토치와 아이스맨을 목격하고 치열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휴먼 토치와 아이스맨은 수적인 열세에 전투 불능에 빠지는데요. 그 순간 스파이더맨이 멋지게 등장하면서 시니스터 식스와 스파이더맨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죠. 스파이더맨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니스터 식스와 홀로 싸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하나씩 처리하는데요. 아무리 스파이더맨이라도 다수를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가 강력한 번개를 날리려고 하던 그 순간 때마침 도착한 메이 숙모가 총을 쏘면서 일렉트로는 그대로 방전되고 그 여파로 시니스터 식스는 무력화되는데요. 도저히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던 그린 고블린은 무차별적으로 스파이더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파이더맨은 일단 메이 숙모와 메리 제인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그린 고블린을 상대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자신의 몸 상태로 그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기절해 있던 휴먼 토치를 깨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오히려 휴먼 토치의 공격은 그린 고블린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만들어줬고 이것은 곧 스파이더맨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스파이더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메리 제인이 트럭으로 그린 고블린을 들이박아버립니다. 그러자 스파이더맨은 메리 제인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트럭으로 연달아 그린 고블린을 내려치는데요. 갑자기 트럭이 폭발하면서 스파이더맨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비록 삼촌을 구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 메이 숙모를 구했다면서.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스파이더맨은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마일즈는 스파이더맨이 그린 고블린을 트럭으로 내려치는 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스파이더맨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울고 있던 그웬 스테이시를 통해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파이더맨이 죽고 TV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있던 마일즈는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사람들을 구하고 다녔다면 스파이더맨이 죽지 않았을 거라며 더욱 괴로워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있던 강케는 이 시기에 마일즈가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얻었다는 건 어찌 보면 그의 뒤를 이으라는 계시라면서 그를 위로해주지만 그의 위로는 마일즈에게 더 큰 죄책감만 줄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스파이더맨의 장례식에 참석한 마일즈는 그웬 스테이시에게 왜 스파이더맨이 목숨을 버릴 만큼 열심히 싸웠냐고 물어보는데요. 그웬 스테이시는 피터 파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삼촌을 구하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피터 파커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삼촌의 마지막 말을 기억한 채 평생을 싸워왔다고 말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마일즈는 복잡한 심정을 뒤로한 채 기숙사로 향하죠. 그리고 마일즈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스파이더맨의 코스튬을 스케치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강캐가 작년에 사두었던 할로윈 코스튬이라면서 스파이더맨 슈트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마일즈는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고 도시를 활보하면서 스파이더맨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고, 곧이어 피터 파커의 좌우명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2대 스파이더맨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죠. 그렇게 2대 스파이더맨이 되기로 결심한 마일즈는 매일 밤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고 도시를 정찰하면서 범죄와 싸웠는데요. 어느 순간 그의 활동이 쉴드에게 노출되면서 그는 스파이더 우먼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노련한 스파이더 우먼에게 사로잡히면서 쉴드에 감금된 그는 혈액 검사를 통해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닉 퓨리는 그와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바로 그때 감금되어 있던 일렉트로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과 호크아이가 일렉트로에게 무력화되자 닉 퓨리는 요원들과 총을 쏘며 최대한 일렉트로를 견제하는데요. 그 순간 마일즈가 일렉트로와 멋지게 전투를 하면서 그를 쓰러뜨려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일즈는 닉 퓨리로부터 새로운 코스튬을 받고 정식으로 스파이더맨의 이름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일즈는 우연히 방사능 거미에게 물리면서 초능력을 얻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부인해왔는데요. 이후 스파이더맨의 숭고한 죽음을 거치면서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를 거부하던 팬들도 그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피터 파커와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스파이더맨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부디 마일즈가 피터 파커와 함께 스크린을 누비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